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동반자 주린이 보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 돌아보고 매주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점검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는 제가 3일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이 정도 수익을 받고, 실현 손익이 항상 플러스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홀딩을 하거나 손실 중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결국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량을 전부 한 번에 뭐 급등하면 모르겠지만 전부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조금씩 오르면 조금씩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자주 수익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뭐 손실인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 뭐 이때도 제 기억에 아마 ATTN을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좀 다른 손실 중인 종목들을 좀 정리했던 것 같고, 중간에 이렇게 이때는 아마 제가 인버스 들고 있던 걸 좀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는 날도 있는데, 아니면 손실을 이렇게 수익이랑 섞어서 뭐 예를 들어 7월 7일에 제가 수익권인 종목 100만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손실 중인 종목 20만원어치를 매도해서 수익에다가 손실을 녹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익이 찍힌 날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손절을 가끔 하긴 합니다. 손절을 정말 싫어하지만, 제가 손절하는 때는 이제 다른 더 매력적인 종목이 생겼거나, 요런 경우, 이때 당시 ATTN이 이제 7월 중에 이재명 도지사 판결이 있어서, ATTN을 좀 더 매수하려고 다른 종목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사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걸 체감하면서 들고 있던 인버스를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자주 하진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5번 안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 사실 꾸준한 수익이, 큰 수익보다는 꾸준한 수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매매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주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주 살펴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일단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웬만한 자리에서는 다 수익을 보고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흥미로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종목 몇 개를 선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스라 같은 경우 뭐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목표 수익권에 도달을 해서 오늘은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종목들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GN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크게 상승해줬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전하는 그림이고, 주봉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점도 높아가고 있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 윗꼬리도 짧아졌고요.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을 아주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GN은 오늘 기사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잠깐 같이 보면, CGN 3분기 영업이 1964억 전망, 서두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주적이 가능하다긴 한데, 신한금투 애널리스트 분이시네요. 윤창민 애널리스트 분께서 3분기 실적을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물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하셔서 결과를 내신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3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3,000에서 3,2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가 한 방식이 훨씬 주먹구구식이고 오차율도 많고 하겠죠. 근데 조금 약간 웃겼던 건, 매출액 2,994억, 영업이익 1,964억, 또 이 3,000억이랑 2,000억 딱 안 되게 좀 안 넘어가게 하려고 애쓴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아서 조금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매출액을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예측한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한 6억에서 206억 정도 적게 예측을 해주신 건데, 전문가님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걸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 알겠죠. 실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예측해서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약간 2,994억, 1,964억, 마치 3,000억, 2,000억 안 되게 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CGN은 주봉 보고 가시면 됩니다. 주봉이랑 실적 보고 가시면 되고, 다음으로 메디톡스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을 이번 주 올리려고 했는데 CGN 영상을 올리느라고 메디톡스 영상을 올리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영상을 올려도 별 내용은 없었는데,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저평가 구간이고, 이런 상승이 스파이크식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재료가 좋은 재료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로 주가가 팡팡 튀면서 부상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한 2주 동안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차트를 보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참고하진 않는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기관에서도 차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 여기 지금 이 파란색으로 오늘 잘 보이시라고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했는데, 이 가격에서 지지를 받으면 정말 차트가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무너지면, 뭐 강하게 무너지면 좀 차트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서 좀 더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톡스 주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의 확정이 다음 달 8일, 10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더 빠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주가 빠지면 싫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증 받고 무증 받고 뭐 다 받을 생각이라서 올 연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라 주가가 좀 빠져서 유상증자 싸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갈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슈팅이 나와줬네요. 슈팅이 나와줬는데 이게 뭐 1년 이평선을 터치해주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느낌의 상승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디톡스 측에서도 주가가 지금 너무 떨어지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오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떨어지면 이제 1차 발행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청약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떨어진 건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올라도 또 유상증자 참여율이 또 의외로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예상인데, 메이톡스 측에서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면 뭐 아껴왔던 그런 호재들을 좀 팡팡 터트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박신과 협업 중인 백신도 이제 이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뭐 언론 쪽에 많이 홍보를 안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메이톡스 쪽에서도 지금은 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상승이 나온 거 축하드리고, 한 번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을 많이 회복해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시즌과 메이톡스는 좀 중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었고, 이제 15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 거래량이 막 터지진 않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게 콜라가 사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리질 관련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고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 여력도 상당하단 말이죠.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목표가 높이 뭐 4만원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하느냐, 그걸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의 기준, 그런 그림이 이제 여기쯤에서 나오나 했지만 다시 낙폭이 커지면서 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사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들어가도 뭐 금방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비중 조금씩 해서 지금부터도 들어가셔도 좋을 자리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등락폭 조금 더 줄어들고 거래량 좀 더 빠지면 더 들어오셔도 되고, 어쨌든 뭐 재료가 또 부각을 받으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종목이다. 뭐 어쨌든 지금은 눌림목이 아직 이상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는 이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양상이긴 해요. 그래서 큰 비중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량으로 들어가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도 35,000원 정고점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4만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 매수 가능한 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더 빠졌지만 지금 거래량은 뭐 미미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이런 주가 흐름은 이 정도 낙폭은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도 지금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추석 때, 이제 이번 추석 때 만약에 확진자가 조금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 뭐 이런 비대면 교육 관련주도 또 한번 시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타이밍상 이제 차트에서 눌림목 정말 물에 익을 대로 물에 익어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이쯤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도 지금 자리가 좋다.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이 잘 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YBM넷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목이 이렇게 오고 있고 분명히 시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시 아이스크림 에듀 차트로 돌아와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시총 1000억이라서 사실 핸들링하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 평단가가 대략 8,500원 정도가 세력 평단가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지금 고점이 12,000원, 11,000에서 12,000원이었는데 사실 11,000원에서 12,000원이라는 가격이 8,500원 기준으로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실린 날짜가 이날, 상승한 날, 그리고 이날, 역시 이날 윗꼬리 뺀 날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입절하는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이날 또 거래량이 실렸죠. 상승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올리면서 매수한 날. 거래량 좀 빼면서 윗꼬리 길게 하면서 매집을 한 번 더 하고,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쭉 빠졌는데, 그래서 8월 27일 이날 분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좀 이따 분봉을 볼 거고, 그 뒤에는 뭐 거래량 쭉 빠지면서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거를 분봉을 좀 보면, 이날이거든요. 8월 27일. 나 고점 찍은 날, 이날 5분 봉으로 보면 이 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좀 실렸죠. 상승 나올 때 실리고 떨어질 땐 또 빠진단 말이죠. 그리고 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고점 찍는 순간에 무섭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단 말이죠. 그리고 쭉 빼면서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 들어온 물량을 절대 다 못 뺐고, 그래서 그 후에 움직임을 봐도 뭐 거래량을 보면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매집이고,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에드는 큰 수익 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음 종목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뭐 지난번에 크게 상승한 이후로 뭐 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 주는 것 같은 그림이고,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지질 않네요. 잘 좀 떨어져야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7,000대까지 시원하게 떨어져주면 이제 크게 추가 매수를 해서 더 크게 먹을 텐데, 워낙 지금 추세가 죽지 않고 잘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계속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아래꼬리도 좀 있었고, 총이 3,000원 가까이 돼서 뭐 누가 세력이 장난치는 종목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기관이 이렇게 가격 정해놓고 받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 차트는 상당히 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죽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뭐 매수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 사실 주가가 좀 빠져주면은, 슬슬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같이 빠져주면 좀 눌림목 종목으로 볼까 했는데 슈팅이 좀 나아져 버려가지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동아ST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이평선 1년선 지지 잘 받으면서 그냥 힘을 모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장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하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종목. 그렇지만 지금 워낙 바닥권이고 바닥이 잘 다져져 있고 이슈만 있으면 뭐 시장의 관심만 받으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86,000원 아래로 빠지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86,000원이나 9만원 이 사이까지 좀 빠져주면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지난번에 슈팅이 나온 후에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44,745원 이제 거의 좀 더 떨어지면 되는데, 보통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대,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지금 가격대 보시면 5일선, 21일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주가 하락하고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고, 사실 44,745원 요 밑에 줄까지 떨어져서 이 지지 구간이 지금 이 가격대죠. 이 지지 구간까지 무너지면 진짜 땅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손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오면 좀 더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뭐 얼마든지 매수를 해주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크진 않아요. 지난번에 슈팅 나오던 날은 언제였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었는데 이때였나? 그때 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줄여놨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 땡큐죠.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 주에 또 19만원 찍고 또 내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 기다리고, 또 뭐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더 빠져서 18만원까지 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평선 두 개가 5일선, 21일선이 모여서 같이 좀 타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떨어진 184,500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이평선들이 좀 모일 것 같아요. 하락이 좀 더 나와준다면. 그래서 그 가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했다가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고 이 구간에서 팔고 그렇게만 하셔도 이게 한 3% 뛰기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 매매를 좀 하다가 뭐 상승하면 보내주고 떨어지면 또 추미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건 박스권 매매로 이번 주에도 한번 수익권 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때 뭐 전량 수익 실현 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면 딱 좋은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 삼성화재 그렇게 박스권 매매 계속 가보면 좋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권이긴 한데 일단 지금 주가에 더 빠지면 차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급락이 또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또 한번 회복될 때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가격대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SK 디스커버리는 뭐 이번 주는 큰 흐름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가 74,000원 후반대였고 목표가가 85,000원 전고점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번 부침을 겪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목표가를 수정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급락이 한번 없이 이 가격대가 그대로 견조하게 유지되면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 자리 한번 나오면 사실 차트를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하향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도 낮아지니까 목표가를 하향해도 보통 수익률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SK 디스커버리 지금 매주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뭐 매일매일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큰 흐름에서 그냥 여유있게 가져가 보자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지금 자리가 좀 무너지면 사실은 5만원대 후반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정도 가격,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거래량 실어서 내려오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급락하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 후 수익 보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 간단히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매주 보는 종목들 간단히 살펴봤고 사실 이제 제가 요즘 준비 중인 영상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시리즈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대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김에 제가 뭐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 중이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신나게 수익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